그림에서 같이 두 개의 직선 부분과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선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단위 길이당 전하량, 선 전하 밀도가 얼마인지 람다인 거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반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 양쪽에 있는 직선 부분의 길이는 2r, 2r로 같습니다. 그리고 반원의 중심을 점 O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전하 전체에 의해서 점 O에서의 전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도선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직선 부분을 1, 반원 부분을 2, 왼쪽에 있는 직선 부분을 3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전하들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도선을 세 부분으로 나눴죠.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각 부분들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를 구해서 싹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전위는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더하듯이 더하면 됩니다. 근데 점 O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점 O는 직선 1의 왼쪽 끝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이죠. 그 다음에 점 O는 직선 3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2R, 2R로 같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직선 1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가 직선 3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가 같을 거라는 뜻합니다. 일단 직선 1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1만 따로 그린 게 이겁니다. 그럼 직선 1의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분포한 양을 다룰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작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특정한 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하필이면 이 부분을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길이 dx 선택한 부분은 점 O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공간상의 한 점에 q의 전하가 있을 경우 무한대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q의 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의 전위는 쿠롱 상수 4파 일수는 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r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직선 1을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작게 나눴습니다. 그 중에 특정한 한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은 전체 전하 중에 극히 일부의 전하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뭘 알고 있다고 가정했냐면 선전하 밀도 단위 길이당 전하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거든요. 그러면 dx라는 길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을 람다에다가 길이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건 생각하지 말고 선택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만에 의한 점 O에서 전위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특정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DQ라는 전하만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는 전체 중에 극히 일부에 의한 전위겠죠. 그래서 그 전위를 DV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DV는 쿠롱상수 곱하기 선택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점 O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 R에 해당되는 게 X죠. X분의 DX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DQ. 근데 DQ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직선 1을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 부분으로 나눴는데,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점 O에서의 전위는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전하가 분포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녀석을 적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직선 1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만에 의한 전위라는 뜻으로 첨자 1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전하가 분포하는 R에서 3R까지 적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수죠. 적분기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x분의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ln x 나오게 되죠. 전하는 r에서 3r까지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될 거고 로고의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직선 1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결국은 직선 3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점 O에서 전위가 정해졌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원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도 구해보겠습니다. 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반원의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니까 반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나눈 것 중에 특정 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하필이면 이 부분을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 DL, 그러면 DL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을 DQ라고 한다면 이 DQ는 람다에다가 길이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특정한 이 부분으로부터 점호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대문자 R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딴 건 생각하지 말고 선택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만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위 DV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쿨롱 상수 곱하기 반원의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점 O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똑같죠. 그 다음에 DL이라는 길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DQ. 근데 DQ를 람다 DL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DL이라는 길이는 반원상의 일부의 길이입니다. 이 DL. 근데 이 각을 D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대문자 R입니다. 그러면 DL이라는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R Dθ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DL을 R Dθ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에 해당되는 대문자는 없어지게 됩니다. 남는 거 요것만 남습니다. 전하가 분포하는 이 각에 대해서 척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각이 변할 때까지 전하가 분포하고 있죠. 0라디안에서 파이 라디안까지 각이 변할 때까지 전하가 분포합니다. 그래서 반원 부분에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전이라는 뜻으로 첨자 1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전하가 분포하고 있는 0라디안에서 파이 라디안까지 척분하면 됩니다. 요거 상수죠.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요걸 적분하게 되면 씻다가 나오게 될 거고 각은 0에서 파이 라디안까지 결국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도선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점호에서의 전이가 각각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의한 전이는 각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들만에 의한 전이를 구해서 다 더해버리면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V3와 V1이 같으니까 이렇게 V1 집어넣고 V2 집어넣습니다.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내버리게 되면 전체에 의한 점 O에서의 전이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